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 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을 강의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수능에서 출제되어지는 그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5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인 세부 정보 확인에 대한 이런 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부 정보 확인에 관한 이 유형은 자, 수능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3개가 출제가 되어질 때 이 세부 정보 확인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2문항 정도는 꼭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정보 확인 문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선택지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고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시험 문제 또는 뭐 학력 평가 문제에 출제되어진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의 문두 형태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윗그릇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일치 여부를 묻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또는 윗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5월 21일에 실시했던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추론해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라면,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추론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사실적인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추론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사실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추론을 통해서 선택지를 구성한,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도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도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선택지를 딱 보면, 아, 이건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구나, 내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두의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택지를 통해서 문두와 선택지를 통해서 이것이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어떻게 세부 정보 확인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작년 11월 수능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 이런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인문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자연계 학생들도 과학 지문이 출제되어졌을 때 독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 해석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문 영역처럼 좀 더 생각을 갖다 붙이고 해서 이렇게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과학 지문이기도 한데요. 이 과학 지문들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해둔다면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문 영역 지문, 과학 영역 지문, 사회 영역 지문 이런 지문들을 읽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풀지 말고 문제를 먼저 봐서 내가 이런 문제라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문들을 보세요. 그러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윗글을 읽고 나면 내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면 사실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추론을 통해서 선택지를 구성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문두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부정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4개, 선택지 4개는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지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개는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뭐예요? 지문 내용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택지들은 결국에는 지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은 결국 이 선택지들은 지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택지들을 통해서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문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선택지들을 보세요. 동종관보다 이종간의 MHC 분자 차이가 크다.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와, 이게 무슨 이식과 관계되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장기 이식, 거부 반응, 레트로 바이러스 이런 것이면 어떤 바이러스나 이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의 선택지들은 분명히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문의 어느 부분에 이것이 다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5강에서 선택지에 제시되어지는 키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즉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에 있는 어떤 핵심어라고 할까요? 이런 말도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의 내용에서 기억해 두고 싶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것인가를
근거,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떤 단어 또는 구절 이런 것들이 핵심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번 선택지를 보면 자,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그러면 지문에 분명히 이 MHC 분자의 차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MHC 분자의 차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1번 선택지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MHC 분자의 차이는 동종간에서 더 동종간과 이종간 어느 것이 더 큰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지문에는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어떤 기준, 그 단어 또는 구절 이런 것이 뭐냐면 MHC 분자 차이다.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2번 선택지는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문에는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문에 이종 이식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원인이 이종 이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 이런 원인, 이런 것들이 언급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종 이식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4번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문에 분명히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레트로바이러스란 말이 나왔을 때 포유동물의 조상이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5번 역시 똑같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란 말이 딱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뭐예요? RNA를 DNA로 바꾼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레트로바이러스 또 RNA를 DNA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RNA, DNA 이런 말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그 RNA를 DNA로 바꾸는데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바꾸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6번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26번의 문제만 푼다면은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즉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키워드 내지는 핵심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읽어가면서 그것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실시한대요. 아까 이것이 뭐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근데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의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한대요. 이식편. 이렇게 어떤 것에 정의가 나오게 되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나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을 이식편이라고 한대요.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나의 어떤 그 뭐 세포나 조직 이런 것을 가지고 내 걸 가지고 나한테 이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가지고 나에게 이식을 해도 동종 이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동종 이식이란 말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이용해도 동종 이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문제만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지문을 읽어가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하시겠죠? 동종이식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그랬어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동종이식이라면 나 또는 타인의 어떤 조직이나 세포 장기를 이식받아도 동종이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종이식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종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이식편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조직을 갖다 옮겨 붙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타인의 조직을 옮겨 붙이면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거부 반응 이런 얘기 나왔었죠. 2번 선택지에서. 이해하시겠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복합체, 즉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거 보세요. 면역적 거부 반응은 그렇죠. 면역적 거부 반응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주조직 적합 복합체, 즉 MH 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2번 선택지를 보면 면역적 세포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MHC 분자의 차이 때문에 면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는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선출제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2번 선택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 여기에 바로 눈이 가버리면은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이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면역세포가 어떤 작용을 해서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2번 선택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대요. MHC 차이가 있대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간에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진다. 여기 여러분들 1번 선택지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선택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종간보다는 이종간이 MH 분자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아까 동종이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또는 타인이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동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기 출제자는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전적 거리가 똑같죠. 그러나 나와 타인은 당연히 타인이 유전적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동물은 어떻겠습니까? 동물이 더 멀어지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1번 선택지는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2번 선택지에 이런 말도 나와요. 여기 이종이식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종이식은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 나와 있는 MHC 분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죠? MHC 분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종이식에서 거부 반응이 심하다는 것은 MHC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번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 선택지는 지난번 시간에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변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제위원들은 변형을 해가지고 선택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변형도 단순한 변형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추론을 해야만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를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거부 반응을 막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막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왜 생겨요? MHC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뭐예요?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이 3번 선택지를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동종 간의 이식을 해도 MHC의 차이가 크면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종 간의 이식을 하면 말할 것 없이 크겠죠?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간의 이식을 해도 MHC 차이가 크게 되고, 그 MHC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려고 억제제를 투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식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것이 3번 정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번과 2번 선택지는 맞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그래서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인공 심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단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이렇게 인공 장기는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자, 이제 이종 이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3번 선택지 이종 이식 하기만 하면 감염 바이러스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죠? 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종이식은 동종이식보다 훨씬 거부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요.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 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반응 및 급성 관열성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종 이식을 하게 되면 거부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뭐 그런 그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그래서 미니돼지의 장기가 사람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서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종 이식편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 예?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문제 거부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트로바이러스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자,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4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하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자, RNA 나오죠? 아까 5번 선택지.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대요.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대요.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그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그랬죠?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도 시킨대요. 자, 여러분들 5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 이걸 이용해서 RNA를 DNA로 바꾼대요. 무엇을 이용해서? 숙주 세포에 있는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바꾼대요. 그러면 아까 여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무엇을 통해?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지문에서 명백하게, 자,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를 DNA로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틀렸죠?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3번과 4번 선택지를 확인은 안 했지만 여기에서 명백하게 틀린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실제 시험 문제 풀면서 이렇게까지 또 못하겠죠. 다른 문제도 풀어야 하니까, 어차피 지문은 읽어야 하니까 3번, 4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대요. 이후에는 그렇게 바꾸고 난 이후고 DNA에 끼어들어서 DNA를 막 감염시키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막 복제하고 증식하고 그래서 나중에 숙주세포를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아까 4번 선택지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서 감염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이게 레트로바이러스가 존재한대요. 이거 4번 선택지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죠.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대요. 아까 여기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세포를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이런 생식세포는 살아남을 수 있대요. 감염되고도. 이런 세포로부터 아시겠죠? 이렇게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와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의 포유동물, 포유류 이런 데는 전부 다 레트로바이러스를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숙주세포를 파괴하지만 어쩌다가 생식세포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세포에서 자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 4번 선택지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예, 감염이 되어 있어요. 레트로바이러스에. 근데 이게 다 숙주세포를 파괴해서 죽어 없애버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생식세포가 살아남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감염이 된 그런 후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모든 포유동물에는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 말을 보면 뭐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여기서 조상이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서열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는 바이러스 활동을 안 한대요.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그쵸?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종이식이죠. 그러면 세포가 감염된다. 여러분들 3번 선택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또 지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작년 11월에 출제되었던 문제, 상당히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던 문제들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위클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자, 선택지를 보게 되면 조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약은 이런 것이다. 즉 조약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조약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지문은 바젤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바젤 협약이 기존의 것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협약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이 지문을 보면 바젤 1에서 바젤 2, 바젤 3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젤 1, 바젤 2, 바젤 3 협약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내용이 쭉 나오고 바젤 1, 2, 3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떤 내용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의 지문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들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1, 2, 3의 차이가 뭔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1이 나왔는데 2가 나오고 3가 나오게 되는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수능 지문은요. 출제 선생님이 현장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출제하기 좋게 지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로 발전해가는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차이가 1과 2의 차이가 뭐고 2와 3의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출제가 되어졌지만은 이것들을 바질 2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례를 제시해서 문제를 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보기의 선택지, 보기의 키가 제시되는 그런 거 설명할 때도 이걸 한번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새로운 협약이 발표되면 이게 기준이 이렇게 변경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문에 그냥 명시가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확인은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딱한 법. 그죠? 분명히 지문에 딱딱한 법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를 더 중시해가지고 그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딱딱한 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딱 보시면 여기 딱딱한 법이라고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딱딱한 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딱딱한 법이래요. 그러면 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제재보다는 신뢰를 통해서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국제기구의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게 된다.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그 결정을 지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세계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막 법제화하는 거. 바젤 기준을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지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조약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바젤 협약과 기존 바젤 협약에서 어떤 기준이 변경되는지 아닌지, 또 딱딱한 법, 국제기구 결정에서 얻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또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군데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딱 읽으면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 나와버렸네요. 그쵸?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명시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1번 선택지 맞았다는 거 금방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겠죠?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엄격히 지키게 되는 것 나오죠? 왜요?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여러분들 거기 선택지에 딱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딱딱한 법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구속력이 없고 뭐요? 신뢰를 통해서 구속력에 주목한다. 이걸 보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2번 선택지가 맞다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만 가지고 정답은 찾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마지막에 나와 있던 이 부분 보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딱딱한 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법 이꼴 뭡니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제재보다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3번 선택지는 일단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문에서 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2번도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쵸? 이 개정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선택지에서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바꾸기만 했을 뿐이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계속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